여러분은 어떤 걸 매수할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아파트를 매수할 때 가장 기분이 좋고요. 두 번째, 바로 책입니다. 제가 교보문고 가가지고 얼마 전에 또 책을 사려고 갔습니다. 네. 가서 요거 샀어요. 요거 보이시나요? 지방아파트 소액투자 비법. 요 책을 샀어요. 자, 이 책이 지방에 소액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투자 방법, 그런 아파트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놨는데요. 지금 제가 현재 읽고 있고 이 책을 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건희 아빠님, 제가 뭐 안티가 아니에요. 안티가 아니고 이 준생은 여러분들한테 늘 한결같이 뭐만 매수하러 가죠? 박정희님, 네. 이 준생은 박정희님, 뭐만 제가 매수하러 갑니까? 오로지 우리는 무엇만 해야 한다. 무엇을 사야 되죠? 여러분, 바로 아파트죠. 아파트인데 그럼 어떤 지역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어떤 지역? 광역시급 이상의 도시들만 제가 집중하라 했죠. 광역시급 이상의 도시. 제가 광역시급 이상의 도시를 왜 자꾸 강조를 합니까? 강조한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역시급 이상 도시는요, 네, 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100만 이상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빠져나올 때 호구가 냠냠쩝쩝 이렇게 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호구한테 넘기면 되죠. 네, 그래서 호구 아트랍니다. 호구 아트. 네. 호구를 낚시 바늘 때 이렇게 미끼에 물리게 하는 기술, 바로 호구 아트입니다. 네. 자,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가 아니고요, 호구 아트예요. 자,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네, 단순합니다. 그냥 소도시 있죠. 시단위 도시. 시단위 도시에서 구축, 근데 입지가 좀 나름 괜찮은 그 구축에 네, 매매가와 전세가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무지성 투자예요. 무지성 투자. 근데 이번과 같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예 하나 보고 갈까요? 자, 이거 어때요? 자, 2019년도 네, 상반기 1억 3,500. 즉, 고점 대비 32%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저점 대비 네, 54% 올랐습니다. 자, 전고점 뚫었어요? 전고점 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합니다. 20% 하락을 합니다. 이전의 하락장보다 좀 덜했죠? 네, 하락이 많지 않았어요. 자, 근데 매매가 전세가 보세요. 이때 2019년 이때 마이너스 1000이에요. 갭이 마이너스 1000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쭉 전세가 매매가 같이 올라가다가 자, 고점에 갭 2000이에요. 2700. 매매가 2억, 전세가 1억 7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때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 얼마 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네, 진입하신 양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같이 하락이죠. 매매가는 18%, 전세가는 19%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소액 투자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소액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액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투자에 있어서. 투자 철학은요, 네, 준생이 갖고 있는 투자 철학은 오를 곳에 베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를 곳에 베팅하는 겁니다. 소액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죠.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중요한 건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오를 확률이 높을까,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 그 차이겠죠. 그 차이.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간 데서 좋아할 일만은 또 아닙니다. 그 지역의 사이클이 어떻게 네, 흘러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뿐이고, 네, 그래서 매매의 기술은요, 여러분들께서 굳이 습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고 엉뚱하게 우회해서 자꾸 정답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돌아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여러분 전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닥쳤을 때 내가 더 큰 위험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정말 광역시급 이상 도시, 자 5대 광역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창원, 그리고 청주, 세종, 이렇게 해서 5개의 광역시와 3개의 광역시급 도시들 집중을 했으면 하고요. 저기 뭐 제가 원주, 춘천, 강릉 이런 데 있죠. 강원도에 3대장, 그리고 플러스 저기 어디죠? 여순광, 또 남해 3대장, 목포 그런 쪽 있잖아요. 목포, 전주, 군산, 익산 이런데요. 전주 인구 많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방어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주가 인구가 많아요, 울산 인구가 많아요, 전주가 인구가 많아요, 대구가 인구가 많아요. 여러분, 부동산의 가격은요 결국은 인구의 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투자자가 가격을 띄우면요 그 다음에 실거주 현지 수요자가 가격을 받쳐주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그런 사이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그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광역시급 이상 도시만 들어가시고요, 앞으로 아파트만 들어가야 됩니다. 소액 투자 좋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요 책을 보는 이유는 과연 이 책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소액 투자를 강조하는 건지, 단순히 가격이 싸서, 아니면 단순히 그 지역에 호재가 많아서, 이런 것들로 아마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책은 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좀 더 제가 이 주윤생의 투자 철학을 주입시키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비법은 없습니다. 지방 아파트 소액 투자 비법이요. 아파트는요 돈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새 말씀을 드리지만요, 부동산 투자는 주식과 달리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나요. 왜? 집이라는 건요, 나도 매일같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 집에 대한 요구하는 바가 내가 제일 전문가예요. 내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경험이 없다면은 그만큼 뾰록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바로 아파트 매수이고요. 그리고 적당한 때, 적당한 가격, 그것을 보는 훈련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대구에 진입을 해야 하고요. 올해의 대구를 놓친다면 내년에 또는 25년도에 부산을 잡아야겠죠. 아유, 하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김정훈님 반갑습니다. 한피님 반갑고요. 파코님 반갑습니다. 을푸른나무님 반갑습니다. 백인아님 반갑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는 수직으로 늘리면 몇 평 더 받을 수 있나요? 자, 15층 이하 아파트가 3층까지 수직으로 늘릴 수 있고, 15층 이상이 3층 이상인가 이렇게 수직으로 늘릴 수 있을 거예요, 리모델링이요. 근데 몇 평 더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세대수가 얼마만큼 증가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리모델링은요 멸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요,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멸실을 하고 토지인 상태에서 거래를 하거나 토지인 상태에서 원시 취득해서 내가 다시 아파트를 얻는 걸 마련을 하는 건데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내 아파트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뼈대만 남은 상태에서 안에 실내를 새롭게 장식하는 건데, 파이프 교체하고요. 보일러 그 관도 교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으로 늘리면 몇 평 더 받을 수 있냐? 이거는 넌센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님 반갑습니다. 연희님 반갑고요. 해피건님 반갑습니다. 루우님 반갑습니다. 레발랑도르님께서 올해 지방 아파트 투자 흐름은 어떤 신호가 있을 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자, 레발랑도르님 특히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자, 박예송님, 주은생님은 대구분인가요? 저는요,
제가 어디 사는지, 제 고향이 어딘지, 그게 중요할까요? 네. 예송님, 그게 중요합니까? 제가 대구 사람이나, 대구 사람이 아닌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요, 이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 네, 방송을 만드는, 라이브 방송 만드는 이 주 선생이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